안녕하세요. 시넷코리아 권봉석입니다. 오늘은 시넷 101, 그러니까 어떤 제품이나 기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한 사항들 그리고 알아두시면 좋을 내용들을 자세하게 설명해드리는 코너입니다. 2016년에 진행했던 시넷 101, 나스가 무엇이고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고 어떤 회사 제품을 고르면 좋을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이 운영체제에 따라서 쓸 수 있는 기능들이 많이 달라지는데 실제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거는 나스 제조사 시놀로지가 만든 DS216 플러스 2에 탑재된 운영체제 DSM입니다. 이 DSM이 버전업이 상당히 많이 되면서 흔히 그 노트북이나 PC에 깔려있는 윈도우하고 똑같은 그 구조로 돼 있고 조작하기 편하게 상당히 많이 발전이 됐어요. 영상을 관리한다든지 아니면 사진을 관리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음악을 아이튠즈를 통해서 백업을 하고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는 기능도 제공을 해주고요. 먼저 사진을 살펴볼까요? 여기 내장되어 있는 소프트웨어가 포토스테이션이라는 이 소프트웨어가 있는데요. 물론 실행하면 웹 브라우저에서 바로 실행이 되고요. 제어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파일 탐색기 역할을 하는 파일 스테이션이 있고, 이외에는 여러 가지 설치된 프로그램을 클릭을 해서 불러낼 수 있게 돼 있죠. 나스 제조사들이 주는 여러 가지 응용 프로그램들은 뭐 대부분 대동소이합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편리하게 쓸 수 있는지 따져봐야겠죠. 포토스테이션을 살펴보죠.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 저장된 사진들이 나타나죠. 여기에서 직접 폴더를 만들어서 사진을 올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을 올릴 수도 있고요. 공유를 하고 싶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대용량 파일 전송을 이용해서 보낼 수도 있겠지만, 아니 나스에 저장해 놓은 파일을 다시 불러와서 보낸다는 게 약간 소모적이기도 하죠. 그렇다고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해서 사진을 다시 보내준다, 이것도 그렇게 썩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 나스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공유를 해줄 수 있는 이런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제가 직접 리뷰를 했던 카메라로 찍은 샘플 사진들인데요. 나스에 저장된 사진들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나 한번 보시죠. 공유 아래에 있는 뭐 공용으로 공유를 누르고요. 공용 공유를 활성화한 경우 누구나 공유 앨범 링크에 액세스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가 나오죠. 앨범 이름을 정해주죠. 나스 사진 공유 테스트 이렇게 정해주고, 유효기간도 정해줄 수 있습니다. 이거 잠깐 보면 되는데 일주일 내내 다른 사람들한테 열어서 보여줄 필요는 없겠죠. 비밀번호도 물론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코멘트 허용 보고 나서 댓글 달 수 있고요. 그리고 색상 레이블 활성화해서 색상으로 태그를 걸어서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기능이거든요. 둘 다 활성화를 하고 확인을 누르면, 네, 주소만 알면 모든 사람들이 들어와서 사진을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공유 폴더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지금 열려있는 이 브라우저는 마이크로소프트 엣지고요.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새 창을 열어서 로그인이 안 된 상태에서 한번 열어볼게요.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이렇게 열렸고요. 조금 전에 만든 공유 폴더 주소를 입력하면, 계속 진행을 하면 이런 식으로 사진이 보이고요. 다른 웹브라우저에서도 보이고 상세 정보도 볼 수 있고 댓글도 달 수 있습니다. 색상으로 구분을 하고 싶다. 나 이 사진을 빨간색으로 그룹을 만들어 놓겠다. 그러면은 나중에 관리가 되겠죠. 앨범을 공유한 링크를 스마트폰으로 보내주면 모바일 인터페이스가 나타나고요. 사진을 터치하면은 사진 나오고 이렇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물론 다른 나스 제조사들도 이런 기능을 추가를 하고 있는데 DSM 6.1에 들어가 있는 이 기능이
지금까지 제가 다뤄본 나스 제품 중에는 가장 쓰기 쉬워 보이네요. 동영상을 관리할 수 있는 비디오 스테이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동영상 파일을 넣어놨다가 스마트폰으로 아니면 태블릿으로 보는 용도로 굉장히 많이 쓰고 계시거든요. 나만 보고 싶은 영상들이 있을 수가 있죠. 다른 사람에게 안 보이고 나만 안전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메인 메뉴에서요, 비디오 스테이션을 클릭하면 라이브러리에 한 점 부끄럼 없는 건전한 영상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설명을 돕기 위해서 갖다 놓은 것들인데요. 설정 메뉴가 있습니다. 설정 가서 보시면은, 자, 왼쪽에서 두 번째 부모 통제라는 이 항목이 있는데요. 제가 미리 계정을 만들어 놨습니다. 차일드라고 아이들만 쓸 수 있는 계정으로 만들어 놨고요. 분류를 이렇게 차일드로 지정한 동영상만 재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뽀로로 동영상 전부 다 선택한 다음에 동영상 분류를 차일드로 잡아 놓으면은 이 영상밖에 재생이 안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래도 뭐 보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이렇게 비밀번호 4자리를 넣으면은 잠금이 풀리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설정이 돼 있는 상태고요. 실제로 제가 지정해 놓은 동영상이 있습니다. 보면은 정보 편집에서 보시면은 보시면 차일드라는 분류가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영상은 제가 스마트폰 4K 기능을 테스트하면서 찍은 영상인데요. 주위 풍경입니다. 비디오 정보 편집을 가보면은 보이세요? 분류에서 차일드라는 분류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다 설정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물론 계정도 전부 다 만들어 놓은 상태고요. 나스에 접속해서 동영상을 재생하는 앱 DS 비디오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하면은 제가 접속한 계정은 아이들만 볼 수 있는 차일드 계정입니다. 이거는 물론 미리 만들어 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영상이 딱 3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차일드라고 분류를 지정해 놓은 영상은 2014-0612 이것만 지금 재생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설정을 해놨습니다. 매우 잘 되죠. 한 점 부끄럼 없는 떳떳한 동영상입니다. 만약에 카테고리가 설정이 안 된 동영상 재생을 해보겠습니다. 터치를 하고 여기까지는 멀쩡해 보여요. 근데 이 영상을 재생하려고 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 한번 보시죠. 네, 비밀번호 넣으러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재생하면 그냥 카메라 시연용으로 만들어진 4K 영상입니다. 자, 이렇게 비디오 스테이션에 내장되어 있는 여러 기능을 활용하면 우리가 보고 싶은 과감한 영상들 안전하게 편안하게 보실 수 있겠죠. 사진 담아놓고 동영상 담아놓고 그리고 하나가 더 있죠. 사실 이 기능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나스를 쓰고 계십니다. 바로 파일 백업이죠. 문서 파일을 저장을 하고 나서 어제 만들어 놓은 문서가 정말 내용이 알차고 양식이 괜찮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파일을 열어서 작업을 하고 다시 그대로 저장을 했습니다. 처음엔 뭔가 이상했는데 5초 뒤에 깨닫게 되죠. 어제 저장한 파일 어디 갔지? 물론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를 쓰면 파일을 덮어 썼다거나 아니면은 의도치 않게 지웠다거나 이런 경우에 굉장히 쉽게 복구를 해줄 수 있는 기능이 있죠. 나스에서는 안 되나요? 이거 됩니다. 클라우드 스테이션 백업이라고 해서 PC에 있는 폴더를 지정하면 자동으로 나스 폴더로 실시간 백업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조금 전에 시연했었던 파일들을 백업을 해서 다 옮겨놓은 상태입니다. 보고 이거는 꼭 남겨놔야 됐을까? 이러면서 쭉 품평을 하다가 이거는 내가 필요가 없는데 왜 찍었지? 라고 하면서
망설임 없이 삭제를 누르는데 지웠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 파일 필요한데 어떻게 하지? 자, 일단 마음을 이럴 땐 가라앉히고 이 사진들을 전부 다 나스에 저장을 해놨거든요. 그렇다면은 나스가 내 파일을 지켜줄 것이라는 굳은 믿음을 갖고 클라우드 스테이션 백업 프로그램을 연 다음에 버전 탐색기 버튼을 눌러서 백업한 폴더를 찾아가 봅니다. 삭제된 파일 표시라는 기능이 있죠. 자기가 어떤 파일을 삭제했는지 이름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복원을 눌러줍니다. 복원을 눌러주면 이 파일이 무사히 돌아왔나? 이 파일이죠. 돌아와 있습니다. 조금 더 상황을 상세히 알아보고 싶다면 클라우드 스테이션 서버, 그러니까 백업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서버 프로그램이죠. 여기에서 로그로 들어가면 됩니다. 로그를 보면은 어떤 파일들이 어떻게 추가가 됐는지를 볼 수가 있고, 파일 이름을 누르면 실제로 나스에 들어가 있는 파일들을 다 보여줍니다. 밤을 새서 다시 만들어야 되는 문서, 사진, 그리고 중요한 동영상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간단하게 복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유용하겠죠. 요즘에는 사실 클라우드 스토리지나 모바일 메신저로 파일 주고받는 게 굉장히 편리해서 USB 플래시 메모리 사실 잘 안 쓰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파일을 자주 가지고 다닌다고 하면은 하루에 몇 번씩, 아니면은 일주일에 몇 번이나, 아니면은 한 달에 몇 번씩 혹시 백업을 하시나요? 사실 잘 안 하시죠. 들고 다니다가 버스에서 흘렸네? 파일이 갑자기 안 열린대요. 이렇게 무서운 사태가 다가왔을 때 아무것도 못하게 되죠. 그래서 요즘 나오는 나스는요, USB 저장 장치에 든 파일을 자동으로 복사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USB 카피라는 소프트웨어가 미리 설치가 되어 있고요. USB 플래시 메모리를요, 앞에 있는 USB 단자에다가 플래시 메모리를 먼저 꽂아주고요. 이 C 버튼이 저장 장치에 든 파일을 복사해주는 카피 버튼입니다. 한번 눌러주세요. 소리가 2번 들리고 부지런히 뭔가 깜빡이면서 복사가 시작이 되죠. 자, 이렇게 복사가 모두 끝났고요. 복사가 잘 됐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노트북에 꽂은 다음에 스크린샷이나 사진을 옮기는데 주로 썼던 것들인데요. 보면은 큰 이상이 없어 보입니다. 스마트폰에서 캡처한 사진들, 영상들 그대로 다 올라와 있는 게 확인이 돼 있고요. 이 파일 스테이션에서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폴더로 이렇게 파일들이 복사가 되는데, 복사된 시간과 날짜별로 따로 폴더를 만들어서 저장을 해놓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전에 넣어놨다가 지운 파일들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럴 때 찾아가서 파일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고 필요하면은 꺼내 쓸 수 있겠죠. 사실 이 USB 플래시 메모리라는 게 막상 잃어버리거나 파일이 망가졌다거나 할 때는 정말 대책이 없는, 굉장히 알고 보면 까다로운 저장 장치입니다. 시놀로지가 제공하는 USB 카피를 비롯해서요, 여러 많은 다른 나스 제조사들도 비슷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가신다면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품이나 기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점들, 그리고 알고 계시면 좋은 것들을 상세히 설명해 드리는 CNET 101이었습니다. 오늘은 나스에 숨겨진 여러 가지 유용한 기능들을 살펴보았고요. 저는 CNET 코리아 권봉석입니다. 보다 많은 영상은 CNET 코리아 웹사이트, 그리고 유튜브 채널, 페이스북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Okay.